자, 이제 17장 기업 구조개편거래 우리 문제풀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 푼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종종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내용 위주로 보고 좀 지엽적인 부분은 빼도록 할게요. 법인세법상 영리인허가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4번 볼게요. 합병 시 피합병분의 대손충당 관련 세무조항상의 승계는 적격합병의 조건을 갖추고 대손충당에 대응하는 측권이 합병법인에게 함께 승계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 대손충당 관련된 유보, 이제 피합병을 가지고 유보 승계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유보 같은 경우는 적격합병의 경우에 승계가 되는데 딱 두 가지 상,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대손충당 관련된 유보는요 비적격일 때도 승계가 됩니다. 오늘 문제는 대손충당 관련된 거니까 적격합병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2번입니다. 적격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2번. 피합병분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합병대가의 전액이 합병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격합병 요건 중에 하나이다. 받은 대가 중에 주식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냐? 우리 분할은 100%지만 전액이지만 합병은요 80% 이상이면 되는 거죠. 틀린 말입니다. 3번입니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해서 피합병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이 없는 것을 한 경우 자 적격에 해당합니다. 합병 법인은 피합병 법인의 자산을 합병 등기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비적격이면 시가로 양도받은 건데 적격이면 장부가로 양도받은 걸 봐야 되겠죠. 틀린 말입니다. 2번. 내국법인이 발행 시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100%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법인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 자회사를 합병한 거예요. 적격합병으로 봐서 합병에 따른 양도순이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완전 모회사 간 합병 따라서 이때는 양도순이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합병 등기 현재 2월 결손금 중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의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승계한 2월 결손금, 피합병법인의 2월 결손금을 승계했으면 그거는 승계받은 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합병법인의 2월 결손금이에요. 원래 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2월 결손금. 요거는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 소득에서만 공제가 돼야 되지 승계받은 사업 소득에선 공제가 안 됩니다. 틀린 말. 5번 볼게요. 적격합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일 현재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기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5년 동안 영위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죠. 합병 등기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틀린 말.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일단 틀렸네. 적격이면 장부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봐야 돼요. 양도받은 자산 부채 가액을 합병 등기 현재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되 시가에서 장부구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 계정으로 계산해야 된다. 일단은 자산 부채 가액은 시가로 계산하되 자산조정 계정을 설정해가지고 순액으로 이제 장부가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부가 자체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시가를 계산하고 시가랑 장부가 차이만큼을 자산조정 계정으로 계산해서 시가에서 빼게끔 하는 거죠. 그럼 여기 표현도 틀린 말이에요. 5번입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2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가 세액을 납세제 관할 세무정한테 신고해야 되지만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청산소득이 있으면 과세표준도 있고 세액도 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요. 청산소득 금액이 없어도 납부할 건 없어도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과세표준 신고는 해야 돼요. 틀린 말. 6번입니다. 가장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동그라미 4번.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가 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내국법인이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나눠지죠. 내국 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무가 있는 거고 내국 비영리법인은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무가 없는 거죠. 틀린 말입니다. 7번입니다. 옳은 것은 일단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내용들은요. 이 챕터가 아니라 다른 챕터에 나눈 얘기들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챕터 19의 비영리 법인 쪽에서 동그라미 4번도 챕터 19의 비영리 법인 쪽에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소득세 챕터 12의 비거주자 납세 의무 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만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수익에 대한 법인세율과 동일한 세율로 적용한다.
맞는 말이죠. 3번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산 등기를 시작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수표준 과세액을 신고해야 된다. 해산 등기일은 우리 회사 문 닫겠습니다라고 공포하는 날이고 이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해산 등기하고 나서 잔해성가액 확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잔해성가액 확정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산형 문제 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설립한 지 1년이 안 된 서대문은 동대문을 다음과 같이 흡수합병했습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해서 계산되는 합병 매수 차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여기서 문제 서문에 이 부분 설립된 지 1년이 안 된 서대문, 요게 일단 중요한 단서가 돼요. 일단 적격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합병하는 양 당사법인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합병을 해야 됩니다. 사업 목적성 요건이죠. 근데 여기는 서대문은 설립된 지 1년이 안 됐다고 돼 있어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아니니까 이 문제는 비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비적격합병, 적격합병, 일단 기본적으로 합병 매수 차익 같은 거 구하려면요, 선 하나 그릴게요. 선 딱 2개만 그리면 돼요. 자, 가로선은요, 피합병 법인, 매물로 나온 피합병 법인의 자산가액, 순자산가액을 적을 거예요. 앞에 적는 건 순자산 장부가액이고 뒤에 적는 건 순자산 시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로로 내려 꽂는 거 합병 대가, 양도 대가를 내려 꽂을 거예요. 자, 괄호 1번 합병 직전 동대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 보고 합병 직전 피합병 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자산은 1,000만 원이고 부채는 500만 원입니다. 그럼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나면 장부가액은 500만 원짜리죠. 그러니까 지금 피합병 법인은 장부가 기준으로 500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자, 선 그리시고 순자산 장부가액 500만 원짜리. 2번 서대문은 동대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산을 평가하여 시가로 승계했습니다. 서대문이 합병 시 계상한 동대문 자산의 승계가액은 1,500만 원이고 부채 승계가액은 동대문의 장부가액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지금 자산의 시가가 나왔으니까 순자산의 시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산 시가는 1,500만 원. 그리고 부채는요, 장부가랑 똑같다고 있으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순자산의 시가는 1,000만 원짜리죠. 500만 원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회사가 시가로 평가하니까 1,000만 원짜리입니다. 3번 서대문은 동대문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액면가 100만 원, 시가 600만 원의 합병 신주를 교부했습니다. 비적격 합병이니까 받은 대가는요, 시가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럼 대가 600만 원, 500만 원보단 크고 1,000만 원보다 작으니까 요 정도의 선을 그릴게요. 자, 그럼 이제 피합병 법인 같은 경우는 500만 원짜리 회사를 600만 원 받고 팔게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합병분의 양도 차익은 100만 원 내린 거죠. 양도 손익은 100만 원. 그다음 합병 법인 같은 경우는 실제 값어치 1,000만 원짜리 회사를 600만 원 주고 사온 겁니다. 그럼 합병 매수 차익이 400만 원 내는 거죠. 자, 1번 합병 매수 차익은 400만 원이고 여기까지 맞네요. 합병 시 과세가 된다. 아니죠. 비적격일 때도 합병 매수 차익은 5년 동안 나눠서 과세가 돼요. 동그라미 2번 합병 매수 차익은 400만 원이고 합병 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과세된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가법인은 24년 1월 1일에 을법인을 흡수합병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과세이연유권을 구비한 적격합병의 경우와 적격합병의 경우에 자산조정 계정과 구비하지 못한 비적격합병의 경우에 합병 매수차익 계산을 얼마나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 건 적격일 때 자산조정 계정과 비적격일 때 합병 매수차익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합병 직전 을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이 지금 8,000원이고요. 부채가 3,000원이에요. 그럼 장부가액은 5,000원짜리, 순자산 장부가액은 5,000원짜리 회사가 됩니다. 그림 그릴게요. 여기다가 비적격 그리고 이쪽에다가 적격 그리고 이쪽에다 비적격 그릴게요. 일단 순자산 장부가액은 5,000원. 2번 합병 직전 을법인 자산의 공정가액은 12,000원이고 부채 공정가액은 장부가액과 일치했습니다. 갑법인은 을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수했습니다. 별말 없으니까 이 공정가액을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산 시가는 12,000원이고 부채는 장부가랑 똑같다고 있으니까 3,000원입니다. 그럼 12,000원에 3,000원 빼고 나면 9,000원. 이게 순자산의 시가가 되죠. 순자산의 시가 9,000원. 3번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액면가 2,000원, 시가 7,000원의 갑법인 주식을 교부했습니다. 먼저 시가는 지금 7,000원인데요. 이게 대가죠. 비적격이라면 대가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7,000으로 평가해 줘야 되고요.
적격합병이라면 대가는요 순자산 장부가액만큼 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대가는 순자산 장부가 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적격부터 피합병 법인은 5,000원짜리 회사를 5,000원 받고 넘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손익은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법인은 9,000원짜리 회사를 5,000원 주고 사온 겁니다. 그럼 4,000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하죠. 다만 적격이니까 요 4,000원만큼 자산조정 계정 설정을 통해서 과세를 이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조정 계정은 4,000원 되는 거예요. 비적격이라면 피합병법인은 5,000원짜리 회사를 7,000원 받고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양도손익은 2,000원 되는 거고, 합병법인은요 실제 값어치 9,000원짜리 회사를 7,000원 주고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00원만큼 이득 보게 되는 거죠. 합병 매수 차익은 2,000원 됩니다. 답은 4,000원과 2,000원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은 비슷한 문제니까 건너뛰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갑법인의 합병 매수 차익과 을법인의 양도 차익과 병법인의 의제 배당 금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세 법인 걸 묻고 있어요. 갑법인은 합병 매수 차익, 합병 법인인가 봐요. 을법인이 양도 차익 묻고 있으니까 피합병 법인인 거고, 병법인은 주주인가 봐요. 의제 배당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갑법인은 을법인을 흡사합병했고 동합병은 비적격 합병에 해당합니다. 자, 2번 합병 직전 을법인의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산부채,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여금이 있고요. 우리 요거 보고 순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장부가액은 10,000원 마이너스 3만원 하면 10만원 마이너스 3만원 하면 7만원 되겠네요. 자산 빼기 부채,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7만원. 시가는 12만원 마이너스 3만원 하면 9만원 되겠네요. 3번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주인 병법인에게 합병 대가로 갑법인 주식 100주를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기처했습니다. 자, 대가 줬어요. 비적격이니까 대가는 시가로 평가해 줘야 돼요. 전체 100주의 주식을 줬고 한 주당 800원이라고 있으니까 8만원만큼 준 거예요. 자, 분기 보니까 자산 시가로 기록했고 부채도 시가 장부가 똑같죠. 3만원 기록했고 나머지 자본금 주발초 연가 매수 차익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미지급 법인세가 있습니다. 2,500원. 을법인의 합병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갑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을법인, 피합병 법인의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합병 법인이 대신 내줬다라는 거예요. 합병 법인의 법인세 대납액입니다. 그럼 이거는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에게 그만큼 합병으로 한 대가를 더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준 거는 주식 8만 원 줬지만 시가로 평가했을 때 2,500원만큼 대가를 지금 더 준 겁니다. 현금을 그만큼 더 주게 됐으니까요. 그럼 피합병 법인 같은 경우는 7만 원짜리 회사를 82,500원 받고 판매하게 된 거죠. 12,500원만큼 이득이 되는 거고요. 합병 법인 같은 경우는 실제 값어치 9만 원짜리 회사를 82,500원 내고 사고 있는 거예요. 7,500원 싸게 산 겁니다. 이게 합병 매수 차익이 되는 거죠. 병법인은 두 법인의 합병 전에 을법인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고 합병 직전 주식의 장부가액은 7만 원입니다. 자, 병법인이 100% 지분 가지고 있는 주주인데 피합병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주식은 사라지고 합병법인으로부터 대가 받아요. 그럼 합병 시 의제 배당 금액 계산해 줘야 돼요. 일단 소멸되는 주식의 장부가액은 7만 원입니다. 그럼 비적격이니까 대가 받은 건 시가로 평가해 줘야 돼요. 대가 주식으로 8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피합병법인이 내야 될 법인세를 합병법인으로부터 2,500원 더 받았는데 이거는 여기 대가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요 합병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이 받은 거지, 법인 단계에서 받은 거지 주주한테 기속이 되는 합병 대가가 아닙니다. 주주한테 기속이 되질 않아요. 주주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피합병법인이 받아서 세금 내는 거예요. 지금 요 금액은 2,500원은 합병법인의 합병 매수 차익과 피합병법인의 양도 차익 구할 때는 대가로 취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주주의 의제 배당 계산할 때는 대가에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주의 의제 배당 금액은 10,000원이 되는 거죠. 자, 쭉 넘어가서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내국법인 A의 청산소득 금액은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청산소득 금액을 묻고 있어요. 청산소득 금액이면 일단 자녀 재산 가액에서 뭘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본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본.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납입자본금이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잉여금, 동그라미 3번은 여기서 이월결손금 빼야 되겠죠.
4번은 청산 기간 중에 법인세 환급액이 있다면 그걸 이제 자본 쪽에 더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볼게요. A는 24년 말에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해산 등기일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고요. 재무상태표 보니까 토지랑 건물이 있고 부채도 있네요. 그다음 자본금과 잉여금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자본금은 5,500이에요. 이익여금 1,500만 원이고요. 이건 재무상태표상 잉여금이에요. 3번 24기만 현재 세법상 이월결손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1번 500만 원. 구기 발생분으로 이중 400만 원은 10기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받았습니다. 그럼 400만 원만큼은 공제됐으니까 남아있는 이월결손금은 지금 100만 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반가로 2번 300만 원 20기 발생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 그동안 공제 못 받은 결손금 남아있는 게 4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만 원과 300만 원 더해서. 우리 청산소득 계산할 때 반영하는 이월결손금은요. 발생연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다 더하셔야 돼요. 400만 원이 청산할 때 남아있는 이월결손금입니다. 3번 24기만 현재 A의 세무종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토지의 취득세 관련해서 송금불산의 100만 원 유보로 처분한 세무종상이 있습니다. 자, 유보가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상 잉여금은 1,500이지만 세법상 잉여금 계산할 땐 그 유보를 반영해야 되겠죠. 100만 원 더합니다. 반가로 2번 건물 상각비 관련해서 21기에 시인보증액 80만 원 발생했고 24기 초 정기월대 상각부 인누계액은 150만 원입니다. 시인보증액은요. BTD에서 감가상각 BTD에서 B가 T보다 작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액인 거고 그거 시인부족액이라 부르죠. 다만 요거는 유보도 아니고 마이너스 유보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무종을 안 하죠. 그럼 유보 아닌 사항이고 상각부 인누계액은 150만 원 있습니다. 요건 유보죠. 그럼 세법상 잉여금 구할 때 유보 150만 원 반영을 해줘야 돼요. 4번 청산기간 중에 국기법에 따라 법인세 140만 원 환급받았습니다. 자본 계산할 때 반영하셔야 되고요. 괄호 5번 토지와 건물은 각각 4천만 원과 9,860만 원으로 환가됐고 부채는 3천만 원으로 상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잔인상품배 직전에 현금예금 잔액은 1억 1천만 원이다 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자, 저는 분배 직전에 법인세 환급받은 게 140만 원 현금이 있고 토지 환가한 금액이 4천만 원, 건물 환가한 금액이 9,860만 원, 그리고 부채 상환한 게 3천만 원. 그럼 잔여재산가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6번 이 문제 핵심은 요건데요. A는 23년 5월에 이익여금 중에 500만 원을 자본에 전입한 거 있습니다. 자, 청산하기 전에 잉여금을 줄여서 자본금에 넣은 게 500만 원 있어요. 근데 지금 청산한 게 24기인데 23년 중에 이익여금을 자본전입했다고 돼 있으니까 2년 내 자본전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본전입은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자본금 아까 5,500만 원이 500만 원 전입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 자본전입 없던 걸로 봐야 되니까 자본금에서 500 빼야 되고 그 다음 자본전입 없던 걸로 보니까 잉여금의 500을 가산해 줘야 되겠죠. 정리할게요. 그럼 지금 잔인상가액은 1억 1천만 원. 그 다음 이제 자본 부분입니다. 세법상 자기자본. 먼저 동그라미 1번 자본금은요. 납입자본금은 5천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2천만 원이 되고요. 아니죠. 2,250만 원. 5천에다가 2,220만 원. 그 다음 이제 이월결손금 빼줘야 돼요. 이월결손금은 괄호 2번 정부에서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잔액 400만 원이죠. 다만 이 400만 원, 3번에서 이월결손금 뺄 때는 이익여금 범위 내에서 빼야 되겠죠. 이익여금 2,250만 원도 충분히 있으니까 400은 더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 환급받은 거 140만 원도 자기 자본에 가산하죠. 계산하면 청산소득 금액은 4,010만 원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업 구조개편거래 문제풀이는 전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